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오늘 2% 빠졌습니다. 알테오젠이 2% 빠졌다는 건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되겠죠.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오늘 코스닥이 0.9% 정도 빠졌습니다. 한 1%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피는 소폭 올랐어요. 소폭. 거의 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폭이 적긴 하지만 그쵸, 그냥 뭐 방어 정도 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바이오일 수밖에 없다. 자, 코스닥 너무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도 알테오젠은 오늘 하락하기는 했지만 주도주 섹터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알테오젠이 떨어졌을 때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가지고 대장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이렇게 종목군들이 점점 파생돼 나가는 거니까.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이 지금 대장입니다. 시가총액 20조, 19조 8천억이니까. 자, 그럼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시장이 6월, 7월, 그리고 8월 달에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8월 말에 살짝 반등했다가 9월 달에도 시장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꾸준히 강하다. 근데 올라오는 구간별로 조정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금리예요. 금리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유한양행, 그쵸? 자, 알테오젠 뭐합니까? SC 제형,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건, 그리고 유한양행, FDA 통과, 렉라자, 레이저티닙 같은 겁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DC, 그쵸?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뭡니까? CDMO, 위탁 생산, 그쵸?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을 제가 나열을 한 거고, 여기에 이제 파생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 거예요. 뭐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ST팜, HK 이노엔, 이런 종목군들인 거죠. 반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못 갑니다. 자, 셀트리온은 저력이 있죠. 저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군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놨잖아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유한양행, 뭐 리가켄바이, 이런 쪽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시장의 인정을 받은 다음부터 보는 거지, 시장을 우리가 예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정 구간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많이 올랐고 조정 구간이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리는지를 딱 파악을 하자. 자, 고가를 찍고 나서 떨어지는데 아무 이유가 없진 않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격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여기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이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머크와의 계약권, 이 깨졌나요?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 SC 제형으로 인해서 지금 뭐랍니까? 여기 리가켄바이오에서 하는 ADC 쪽도 지금 SC 제형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성공한 게 어렵지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첫 번째 내용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종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 대한 문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내린 부분도 있죠. 삼성전자 55,000원입니다.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부분은 웬만큼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위험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시장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빠질 가능성은 이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또 하나가 또 있죠. 그렇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그게 금리입니다. 금리. 이번에 하락시킨 내용, 이격 조절, 그리고 금리 관련된 내용. 요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에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5.5입니다. 5.5. 그렇다가 이번에 0.5%를 내렸죠. 그래서 5%예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근데 이 5%라는 기준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여기서 5% 금리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 3일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연준, 카시카리,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수도. 중립금리가 뭐냐면요, 물가가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 딱 그 부분. 연준에서는 물가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이 딱 중간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종 대부자 역할, 이 두 가지가 목적인 게 연준인데, 지금 이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수도. 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렸을 경우에 감당 못한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종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요. 알테오젠 관련돼서 지금 봐야 되는 거, 금리 관련된 내용,
때문에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타점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알테오젠 제가 일단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이쪽 위에는 제가 아직까지 매매를 안 했어요. 여기 팔고, 그렇죠? 5% 수익 보고 9월 26일 날 팔고 나서 매매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있었죠. 이 이후에 이제 떨어졌죠. 다시 확인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할 거다.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에 집중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어떻습니까? 15%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어디에요? 신고가 구간에 돌파하는 구간에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자 보세요. 퓨처캠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신고가,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보고 판단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시장보다 강한 주도주를 내가 낼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삼성전자는 내리고 하이닉스는 오르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고, 하이닉스는 좋지만 삼성전자는 발목을 잡고 있다. 한동안 이렇게 될 거고 바이오 말고는 한국 시장에서 할 게 없다. 그리고 바이오는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금리 방향 나올 때까지는 기간 조정 정도가 예상이 된다. 알테오젠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쭉 올려서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 매수, 바이오 하락은 금리 때문입니다. 이거 10월 24일 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쭉 올려보시면 그동안 강한 종목군들은 모두 다 제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 올릭스 뭡니까? 비만 치료제 마찬가지 모두 다 공유하고, 어떤 식으로 타점 잡아야 될지 기법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가격 먼저 보자. 자, 그럼 금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 거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중립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자, 확정 짓지 마세요. 자, 내용은 보겠습니다. 높아졌을 수도, 그렇죠?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꺾여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4.2% 정도에 와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 5%죠. 높이진 않아요. 높이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부분을 금리가 일단 지금 이건 10년물, 이건 기준금리, 초단기 금리예요. 어느 정도 차이나 0.8%.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럼 더 이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와요? 여기 바이오 종목군에서는 눌림목이 나온다. 이 눌림목 구간은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금리가 지금 막 방향이 바뀌면서 막 6% 가고 7%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바이오 박살 나는데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게요. 0%예요. 어떤 거든지 100%는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 그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금리 더 높인다? 이 자체는 안 됩니다. 어떤 매파가 와서 떠들더라도 그거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금리로 인한 명확한 조정 이유가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 구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필요한 조정이었었어요. 이쪽 구간에서 내가 타점 잡아야 된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고가 돌파 구간에, 그쵸? 소통방에서 실시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는 그 내용,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지 못하면 심리가 무너져서 힘듭니다. 이 내용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가격을 먼저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렸고, 하락의 이유 금리다. 금리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겠지만, 딱 하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그 종목 관련돼서 집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